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글쓰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화과 입시 베이직 코스 5번째 강의로 이번에 이제 영화과 입시 3가지 타입 중에 2번째 타입인 스토리텔링 유형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건데요.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시험은 결국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이야기 구성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 세종대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과 면접밖에 없고, 단국대도 스토리텔링과 면접밖에 없고, 국민대도 스토리텔링과 면접이죠. 중앙대학교 논술과 스토리텔링, 한예종 스토리텔링 2차에 그리고 면접이 있죠.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도 스토리보드와 스토리텔링을 보고, 서울예대에서도 이제 이야기 구성 스토리텔링을 보는 것처럼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학교들이 다 봅니다. 그래서 영화과에서 가장 중요한 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텔링 이야기 구성, 요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짧게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쓴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시나리오 형식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고 씬, 1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2000자짜리 글이 나옵니다. 2000자면 A4지 한 장하고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요. 그 2000자짜리 글에 여러분의 어떤 그 기승전결이 있는, 그리고 캐릭터가 있는 이야기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글로 따지면은, 장르로 따지면은 약간 이제 소설에 가깝죠. 그래서 요게 약간 이제 2000자보다 줄어들게 되면은 약간 이제 그 줄거리 위주로 가요. 시놉시스처럼 간단하게 이제 쓰게 되고요. 2000자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소설처럼 디테일이 좀 들어가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스토리텔링 이야기 구성 글을 쓸 때 그 글의 어떤 스타일이 줄거리 위주냐, 약간의 어떤 그 디테일이 있어야 되냐 판단하는 기준은 분량이라는 거죠. 이 스토리텔링 이야기 구성이 소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소설은 직접적인 심리 묘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은 두려움에 떤다,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소설에서 직접 쓸 수가 있는데, 시나리오에서 특히 여러분 이야기 구성에서 직접 심리 묘사가 좋지 않습니다. 직접 심리 묘사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영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이 심리 묘사를 결국 간접적인 바로 디테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걸 바로 거기서 필요한 게 미장센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영화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장센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글쓰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미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이야기가 영화적으로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한예종 그 기출 중에 교수님이 워낙 답답해서 이런 말 하신 적 있죠. Don't talk, but show it. 말로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라.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시각적인 스토리텔링이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영화과의 스토리텔링에서 되게 중요한 점이 기승전결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다 보면 의외로 시작은 좀 해요. 항상 마무리를 잘 못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력해야 될 분야는 바로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끝이 잡히면 산막 구조는 완성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이 이 기승전결이 명확한 글을 써야지 교수님들이 딱 그 스토리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는데, 너무 흐지부지하고 대부분 결말이 없는 글, 그리고 이렇게 사건으로 시작해서 그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뭐가 갑자기 밝혀지면서 끝나고,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의 어떤 플롯의 어떤 기초적인 걸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 결말에 집중하라는 거를 제가 노하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번째가요. 캐릭터에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캐릭터들이 나올 때 A란 캐릭터가 이제 주인공이고 B가 이제 안타고니스트면, 이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는 어느 정도는 대립적인 게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력이 넘치는 주인공과 주인공의 어떤 행동을 방해하는 캐릭터로서의 이 안타고니스트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쓰는 글의 캐릭터가 굉장히 생생하고 개성이 넘치고 서로 어떤 충돌이 돼서 서사가 진행되도록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스토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건 우리가 이제 그 로버트 맥키에 의하면 그 아이디어, 그걸 이끌어가는 논리죠.
근데 그걸 이끌어가는 거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리버스 아이디어, 역 아이디어라고 하잖아요. 결국 문제적 상황이 그걸 이끌어가는 겁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사건이 명확하지 못하고 이야기가 전개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리버스 아이디어, 그러니까 어떤 이 주인공의 행동을 방해하고 주인공이 어떤 그걸 전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 압박이 되는 상황들, 문제적 상황들, 갈등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점들에 주의해서 갈등이 뚜렷한 걸 쓰라, 캐릭터가 명확하게 쓰라, 이런 얘기죠. 노하우 하나만 좀 더 알려드리면, 요거 시험 볼 때 원고지에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고지에 쓰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 시험 보듯이 3시간 동안 글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글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스토리 실력이 빨리 느는 비결이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의 유형별로 좀 봤을 때 사실 단국대, 국민대, 세종대, 동국대, 중앙대 다 다르죠. 한예종은 완전 다르고요. 그런데 학교별 대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선은 어떤 유형이 나와도 글을 쓸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기본적인 어떤 여러분의 스타일과 어떤 그 접근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문제들에 맞게 연습해 보는 게 좋은 순서지, 나는 동국대 쓰니까 동국대 스타일의 글을 쓸래요, 나는 단국대만 쓰니까 단국대 거를 쓸래요, 그럼 저 한예종 안 쓰니까 한예종 스타일을 안 해요, 이렇게 쓰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스타일을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한예종 영화과 그 2차 그 이야기 구성은 한 10년간 기출된 문제를 보면 똑같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서 항상 스토리텔링의 중심되는 결국 시작, 중간, 끝, 또는 갈등, 또는 캐릭터, 또 미장센, 또 영화적인 어떤 그 토크하지 않고 쇼잉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 이런 기초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기초를 키우고 나서 학교별 유형에 맞게 연습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 유형에 대해서 잘 살펴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